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스트레이티지 전도사 금전입니다. 오늘 2025년 8월 1일 오후 9시 42분입니다. 장 시작 전이에요. BTC USD는 일단 조정을 받고 있죠. 비트코인은 11만 5천 불인데, 자, 일단 나스닥을 봐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나스닥 조정이 오면 이 조정을 비트코인이 어떻게 받아낼 것이냐, 계속 오르는 주식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조정 올 때가 돼서 온 겁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도 조정을 받으면 비트코인이 역으로 올랐으면 좋겠다 또는 덜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드렸었죠. 자, 하방 마진으로는 일단 전 고점까지 본다고 하면 한 3% 정도 더 남은 것 같아요. 고점 대비해서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한 6% 정도, 보통 7%에서 5% 사이로 중간 조정 정도 받거든요. 여기서 크게 뺄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은 크게 빠지는 건 언제 빠져야 되냐?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번에 빵 빠지든지 또 그 다음에 기어 올라가고 연말까지 기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따가 조금 보여드리겠지만 뭐 8월에 뭐가 빠진다, 9월에 뭐가 빠진다, 별로 주식이 8월은 퍼포먼스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1월부터 너무 많이 못 올라갔어요. 나중에 이따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지금의 이제 어떤 움직임은 뭐냐면은 이렇게 한 번에 빼는 경우는 이전하고 가장 흡사한 부분들이, 물론 이전에도 뭐 조정 전고점 지나고 나서 이렇게 지나고 나서 오르다가 한번 빼고, 자 이렇게 해서 지지부진하게 쭉 빠지긴 했는데, 뭐 하락 폭만 본다고 하면은 여기도 한 6에서 7% 정도 빠지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도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전고점 올라가서 오는 조정들을 보면 보통 5에서 7% 정도입니다. 5에서 7%. 요거는 작긴 한데 일단은 가장 크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우리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 이렇게 빠졌을 때 이 다음에 오는 요런 조정들이죠. 요런 조정들 5%씩 빠지죠. 그죠? 그래서 5에서 7% 정도 요 정고점 바로 앞정고점까지는 못 가서도 비슷하게 가서 여기 바로 앞정고점 지지했네요. 그죠? 5% 정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훅 뺀다는 거죠. 훅 뺀다. 빼고 나서 또 오른다. 이런 그림들을 이제 과거에 비춰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크게 빠지는 조정은 오지 않을 거다. 약조정이 오고 한 번 더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뺄 가능성은 높다. 그 다음에 빼는 재료는 제가 봤을 때는 제 예상인데 아마도 금리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9월에도 동결이 나온다. 9월까지는요, 그냥 기대감으로 어떤 뭐 실적,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나스닥이 오를 수 있어요. 나스닥이 오를 수 있고 9월에 또 동결이 나오면 또 아래로 하방으로 상당히 크게 내려꽂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자, 지금 나스닥 이제 선물인데 23,000이에요. 23,000. 자, 보시면은 계속 꾸준히 상승해 걸 볼 수가 있는데, 시즈널로 보면요. 자, 작년, 재작년 거랑 비교를 해보면 작년하고 재작년은 그래도 좀 비슷하긴 했어요. 이렇게 비슷했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에 보면요. 1월부터 이렇게 파란색 선이 많이 못 올라갔다는 거죠. 엄청 언더퍼폼이에요. 그래서 퍼포먼스를 많이 못 내고 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서부터 살짝 조정받고 올라가다가 9월에 한번 아래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 12월까지 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비트코인한테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예요.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상승이 언제쯤 올까, 뭐 이렇게 위로 쏠까라고 하는데 항상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이따 비트코인도 보겠지만 일단 시즈널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1월부터 올라오는 상승의 폭이 너무도 적었다. 너무 깊이 뺐다.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이 관세 관련한 행동들, 물론 트럼프가 하는 건 물론 많은 이익 관계가 겹쳐 있겠지만 본인 이제 자국 우선주의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장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연도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뭐 물론 돈을 많이 풀어서도 오르긴 하겠지만 일단 저는
12월까지 중간에 큰 조금 어떤 조정이 10% 정도의 조정 빼고는 계속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상당히 건강한 조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BTC USD 차트인데 11만 5천 불이에요. 그죠? 자, 이게 지금 나스닥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나스닥 빠진 것만큼은 안 빠졌어요. 여러분들. 나스닥 빠진 것만큼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잘 버티고 있는 중이다. 사실은. 이제 빠질 거면은 저는 전고점은 깨는 하락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 볼린저 밴드와 엔벨롭 사이 그 어딘가에서 지지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11만 불, 10만 불 여기 살짝 건드리는 구간이 가장 공포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특히 돈을 굴리고 있는 세력들이나 모두가 다 눈치를 보는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훅 털고 올라가는 그림이 가장 좋은데 우리는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물론 뭐 여기 최근에는 채널에 뭐 비트코인 2배 ETF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하시는데 여기가 이제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뭐 상승뷰가 깨진 건 아니니까 언제 튀어올라도 이상하지 않은 거니까. 근데 나스닥이 조정을 시작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뭐 하방으로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가 많이 모여 있죠. 그죠? 추세가 터져줘야 된다라는 거에 에너지가 많이 모였다. 그래서 하방으로 분출하는 패턴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제 뭐 깊게 보면은 지금 뭐 10만 불 초반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건데 내려오면은 삽니다. 아주 좋은 매수 구간이에요. 매수 구간이고 여기서부터 뭐 9만 불 뭐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한다고 하면 뭐 그거는 원웨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손 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은 10만 불 정도 볼 거예요. 뭐 물론 이 이하로 봐서 맞추는 분들은 또 뭐 고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참고하시라는 거죠. 참고하시고, 그리고 나스닥의 조정을 의외로 안 받을 수도 있다.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1만 불까지는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된다. 11만 불이 아니라 정고점이 11만 2천 불이죠. 여기까지는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MSTR을 조금 볼게요. 우리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는 지금 저번에 제가 그렸던 우리 로그 차트가 아니죠. 그냥 레귤러 차트에서의 이 채널 하단 부분에서 지금 이제 리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쉽게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지금 보시면 오렌지색 선이 프리장인데 프리장에서 393불이에요. 오늘 뭐 지금 만약 나스닥이 조정을 계속 받는다고 하면 저는 다음 주까지도 조정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1차로 380불 정도가 이제 조금 유의미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334불을 봅니다. 저는 이 중간 사이가 리밸런싱 포인트, 좋은 리밸런싱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리테스트 받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저번에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영상에서도 실적 관련해서는 이미 반영이 된 상태인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실망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비트코인이 올라야 또 이 거대한 실적을 반영을 해서 또 위로 튀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상승할 때는 또 이런 식으로 위로 반영을 할 때도 있으니까 지금은 하방으로 지금 이제 자리를 조금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조정이 완전히 끝났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나스닥이 계속 불안했기 때문에 제 마음은 끝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은 뭐 언제 이제 이렇게 우리 그 레버리지 이제 좀 이따가 양매수 하시는 분들은 좀 이따 볼 건데요. 보통 보면은 얘네가 이제 MSTR이 IBIT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도 보면은 요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 2, 3일 전보다는 조금 더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조금 더 버티고 있다. 뭐 지금보다 2배 떨어졌네, 3배 떨어졌네 하시는데, 눈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 위에서 21선에서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이 과매도가 된 건 맞아요. 한 7% 정도인데, 리밸런싱 하기에는 우리 2배, 3배 양매수 하시는 분들, 지금 여기 5월 22일 날 7대3 들어가신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봤을 때는 지금은 과매도 구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매도 구간이긴 한데 리밸런싱을 할 만한 과매도 구간은 아니라고
어느 구간이어야 할 수 있냐?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 13% 최소 15% 정도는 봐야 그래도 리밸런싱 할 만하지 않나 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해요. 그러고 이 엔벨롭 끝단에 닿아야 된다. 아직은 이 하락 관련해서는 조금 만약에 리밸런싱을 생각을 하려고 한다면 좀 더 빠져야 된다. MSCR도 하단까지는 빠지지 않았다. 제가 앞서서 이제 좀 이따 계산을 해볼 건데 지금 아마 2배 하시는 분들은 10에서 20% 사이고 3배 하시는 분들은 20% 초반 마이너스 구간대에 있을 것 같아요. 자, 3배 7대3으로 레버리지 7, 인버스 3으로 제대로 들어갔다면 어찌됐건 지금은 뭐 계속 이제 맥스페인 구간을 지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대로 추세가 계속 하방으로 터져준다고 하면 인버스가 살려줄 것이고 방어를 크게 해줄 것이고 방어를 크게 해주는 구간에서 이제 어느 구간에서 리밸런싱을 다시 7대3으로 잡든지 아니면은 기다려 보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아직 리밸런싱 포인트에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이라는 거예요. 홀딩. 근데 이제 원웨이 하시는 분들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조정을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정을 생각을 한다, 더 내려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 팔고 뒤에서 사는 게 맞겠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과론적인 거예요. 그것 또한 기회비용이라는 거죠. 그죠? 내가 맞았네 네가 맞았네 하는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그냥 나는 놔두고 추매를 하든지 아니면 팔고 아래에서 사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의외로 갑자기 튀어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그러는데 뭐 저는 이제 양매수를 하는 사람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돈을 넣어놓고 대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로 튀어오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래로 하방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하방으로 추세가 터져줘야 돼요. 조정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플러스 이 조정을 제대로 받았다면은 이 MSCR도 하방으로 내리 꽂을 거거든요. 그럼 내리 꽂았을 때의 인버스의 이제 복리를 이용해서 다시 레버리지로 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양매수 했던 거 과거에 저희 채널 가면은 양매수 학습법 재생 목록이 있어요. 자, 그건데 사실 원웨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거겠죠. 그죠? 뭐 어느 쪽이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대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또 감가가 돼 버리니까 그래요. 레버리지는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건 좀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고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 다음 주까지는 조정이 온다고 하면 저는 빠르고 깊게 뺐으면 좋겠어요. 뭐 길게 봐야 1, 2주인데 8월 뭐 첫째 주, 둘째 주, 첫째 주 안에 첫째 주가 금요일 오늘 끝이잖아요. 그죠? 다음 주 안에는 조금 끝났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보시면은 선을 보시면 이게 파란색, 요 파란색이 MSTR이에요. 그리고 2배짜리 레버리지입니다. MSTR 움직임보다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한 10% 정도 감가가 됐어요. 마이너스 10% 정도. 지금 22일날 들어간 거에 비하면은 감가가 거의 보시면 거의 한 10% 정도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10% 전체 자산이 깎였다는 거예요. 그 깎인 거에서 지금 MSTU는 마이너스 8.53% 정도, 9.94%, 그리고 MSTG는 마이너스 12.46%죠. 지금 인버스가 조금 더 감가가 심하죠. 그래서 추세를 타야 된다는 겁니다. 추세를 타야 이게 두 개가 똑같이 움직이지 않고 한쪽이 복리를 적용해서 위로 튀는 구간이 온다. 그 정도로 지금은 이제 횡보 구간에 이렇게 손실을 봤다, 보고 있다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엔 3배짜리 한번 볼게요. 자, 3배짜리 같은 경우는 감가가 좀 더 크겠죠. 그죠? 여기 지금 처음에 들어갔을 때보다 거의 18% 깎였어요. 18%. 그런데 지금 SMST는 MSTS 3배짜리 인버스는
13%, MST3가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예요. 마이너스 24% 정도 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감가를 생각을 하더라도 거의 제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시뮬레이션에서 본다고 하면은 맥스페이는 한쪽 방향이 횡보했을 때 최대 마이너스 20% 정도가 맥스페인이었어요. 지금 맥스페인 정도인 것 같아요. 상승 직후에 횡보할 때는 잘못 들어가면 마이너스 30%까지 깎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18%를 기본으로 깎고 들어가니까 뭐 지금 이제 상당히 가장 힘든 구간이죠. 힘든 구간이고 MSTS 이 인버스가 역시 추세로 아래로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 위로 튀어줘야 되는데 뭐 어찌됐건 기다려 봐야 된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위로 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양매수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홀딩입니다. 홀딩. 어떤 선택을 하시든 우리 다 생각하시고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도 움직이면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감가가 계속 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 방향으로 움직여야 이게 지금 보시면은 두 개가 똑같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처음에 22일 날 들어가서 아래로 내리 꽂았을 때는 이 MST3 레버리지는 38%가 아래로 꽂혔고 인버스는 52%가 올랐어요. 이게 왜 다르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리 때문에 그래요. 복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추세를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 봐야 된다. 어찌됐건 조정이 올 때가 됐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내느냐가 관건이다. 의외로 나스닥은 떨어지는데 BTC는 버티거나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거는요, M2 글로벌 차트예요. 자,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유동성 차트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유동성 차트가 우리가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을 해칭하기 위해서 만든 자산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 차트가 올라가면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차트, 이 파란색 차트는 지금 MSTR이에요. MSTR 특성상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MSTR도 비트코인 따라서 오르기 시작할 때 배수로 올라가니까 이 유동성을 잡고도 남는다는 거죠. 잡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눌려있다. 위로 튀기 시작하면 얼마나 튈지 모른다. 역사적으로 그래 왔듯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조정받을 때가 됐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라고 마무리해 봅니다. 자, 일단은 한번 오늘 지켜보시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불안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어떠한 결정을 하시든 존중합니다. 근데 저는 홀딩이고 조정이 끝나면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합니다.